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몇 주 동안은 미국 코로나19에 더해서 폭력적인 시위까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요즘 LA 폭동 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총을 들었던 교민들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나오더라고요. LA 폭동은 한국인이 미국의 인종 갈등에 거의 직접적으로 관계된 최초의 사건이죠. 네. 이 사건에서 저는 한국인이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예. 남자들은 일단 총기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1차 방어였고요. 근데 2차 방어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이 2차 방어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저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조 씨라고 밝힌 여성이, 영어로 조 씨가 아니고 조가. 조 씨. 조 씨 여성이 한인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시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당한 피해를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 전역에서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교민과 유학생 1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주류 언론에서 한국인의 목소리를 보도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인의 목소리를 주류 사회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시위도 보니까 여성들이 많고요.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했습니다.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한 거겠죠. 예. 지붕 위로 올라간 예비역들과 시위에 참여한 분들 모두 자기 자리에서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총에는 총으로 맞서고 또 그들이 목소리를 전해야 하는 일에는 목소리로 맞서고 적절한 대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상황이 정리된 후에는 청소도 같이 했습니다. 네. 한인 2세들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점을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봉사를 했는데요. 청소하는 차가 지나가면 누구든지 올라타서 합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시위 현장을 청소한 흑인 청년 영웅으로 떠오르는 일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그 이전에도 흑인들의 인권 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네. 우선 시계를 돌려보면 지난 세기에 인류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전을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흑인들은 거의 전투에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은 전투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후방 예비 병력이나 지원 병력으로서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수송이라든가 취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흑인과 백인이 같은 부대, 그리고 보병 부대에 편성된 것은 1950년이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은 부대에 편성된 것은 1950년에 이르러서였다. 예. 혹시 한국 전쟁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는 국민으로서의 가장 혹독한 의무 이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흑백이 함께 피를 흘리고 싸웠다면 권리도 공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흑인들의 본격적인 전투 참여는 1954년부터 불붙기 시작한 흑인 인권 운동의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인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희망이 싹튼 거네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렇죠. 예. 저는 전쟁과 함께 문화와 스포츠도 인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갈등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와 스포츠도 인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갈등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1964년에 네킹콜이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이 탑스타가. 네. 제가 미국 남부에 사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한 분을 한 분 압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만난 분인데요. 근데 이 백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네킹콜이었습니다. 그만큼 네킹콜은 흑인 최초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가수가 한국에 와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한국에 왔었다는 것도 사실 놀랍지만 아리랑을 불렀다는 건 더 놀랍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애둘러 말하면 네킹콜 같은 흑인 뮤지션들이 최초의 인권 운동가이면서 동시에 흑백의 미래를 본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킹콜은 백인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공연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활동 자체가 인권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네킹콜이 본 흑백의 미래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희망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약간 상상을 해보면 무대에 서서 노래하면 감동하거나 흥분하는 관객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네킹콜이 노래 보면서 보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자기 노래 한결같이 감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인종의 차이라는 게 무의미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음악 앞에서는 인종이나 피부색은 의미가 없다는 신념으로 혹은 그런 생각을 전하려고 아리랑 무수히 연습해서 불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인권 운동가네요. 그죠? 예, 예. 예.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신 분 같고 올바른 인식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넓게 보면은 저는 이번 시위가 과격해진 게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가 멈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NBA하고 메이저리그가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는 흑인들의 투쟁의 역사가 스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4월 15일에 등번호 42번을 똑같이 달고 경기에 나서는 행사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메이저리그 최초의 유색인종,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 이분이 56년에 은퇴를 합니다. 이 제키 로빈슨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 흑인이니까, 최초 흑인이니까 막 백인들 협박을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총으로 쏴버리겠다 이런 협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료 외야수인 백인인 진 허만스키라는 사람이 농담을 던집니다. 야, 우리가 모두 42번을 똑같이 입으면 누군지 모르겠지?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이 농담을 따라서 이런 기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1950년대의 야구 선수들은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인종차별을 극복한 거네요. 그렇죠. 이 야구장,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있고 관람석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 모두 가장 미국적인 공간입니다. 이를테면은 야구장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스카이박스, 그러니까 비싼 좌석이죠. 스카이박스 설치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장이라는 건 기업 임원과 블루칼라가 나란히 앉아서 경기를 보는 평등한 공간인데 이런 비싼 좌석이 이런 상징성을 훼손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예컨대 야구장은 그라운드와 관중석 모두 화합과 평등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미국인이든 기업 임원이든 블루칼라든 다 나란히 앉아서 경기를 보는 곳이 그라운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다 같이 어울려서 야구를 매개로 열광하는 것 일종의 화합이죠. 예, 야구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의식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이번 인종차별 시위가 더 격렬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메이저리그의 KBO의 미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처럼 아시아에서 모든 인종이 땀을 흘리고 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응원하는 공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아직 그 아시아에 데려올 만한 실력이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만 놓고 이야기하면 또 우리 전설의 이만수 형님이 라오스에서 열심히 야구를 가르치고 있고요. 네. 또 라오스 선수 중에 은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식 이름을 라오스인에게 붙여줬거든요. 이 친구가 태국에서 또 야구팀을 만들어서 태국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독님뿐만 아니고 아시아에서 야구를 가르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야구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인들의 화합의 무대 KBO 이거는 이제 이런 건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인들의 화합의 무대 KBO가 성사되려면 일단은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돼야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해야 할 이유 중에 인종 갈등도 있는 겁니다. 예. 빨리 스포츠와 예술 공연이 활발해져서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털어내고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